결국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다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커피 전빵 그리고 두 번째 분의 로키를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대표 노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 지금도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였다가 부부 되는 사이가 있어요. 곧 창업을 하게 되고 곧 결혼도 해야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순간이 있어요. 네. 그때는 저는 창업을 먼저 하라는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결혼 자금이 약간 좀 그 스몰 웨딩처럼 할 수 있는데 결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창업을 못 해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데 처음에 내가 두 사람이 같이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매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자기의 앞으로의 어떤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결혼의 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데 결혼은 사실 거기 맞춰서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 결혼이 되어 호화찬란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하려고 했더니 창업하기가 좀 힘든. 저희가 2010년 2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2010년 8월 달에 저희 결혼을 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저렴하게 최소한으로 하고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따라주시고 저희는 어떤 그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이제 신혼여행만 좀 비싸게. 그러면 그때 얼마 가지고 커피 전빵 시작하셨어요? 4천 정도? 4천. 전으로 이렇게 관리금, 다 합쳐서. 보증금, 인테리어 네, 다 합쳐서. 네네. 네. 그 당시에는 저는 이게 작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괜찮은 그 선택이었다. 거기 오픈했을 때 오픈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정했을 때 대구에 이제 아는 분들이 그걸 좀 알아보신 거예요. 그 자리를 8분이 다 반대하셨어요. 몇 평 정도였죠? 10평이었습니다. 10평이요? 네. 월세가 70 정도 했어요. 지금 거기서 10년 넘게 장사하시는 거죠? 네, 12년, 곧 12년 됩니다. 그때가 이제 장점은 뭐였냐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손님한테 나눠주는 것들이 약간 좀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나눠줘도 괜찮다. 생각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따로 빌린 돈이 없기 때문에 월세만 내면 되니까 번만큼 다시 투자할 수 있고 그때는 정말 그 아까 열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커피를 내가 뭔가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못했고 열심히 뭔가 나눠줘야 되겠다. 좋은 커피를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출로 시작해서 어떤 것들을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오랫동안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게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처음에 딱 창업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단점인데 네. 매출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좀 조용하다가 네. 6개월 이상 되었을 때부터는 좀 매출이 좀 올랐어요. 1년 지났을 때는 꽤 매출이 많이 나왔던 거죠. 이 정도면 매출 괜찮은데 네. 생각했던 게 한 50에서 100 정도? 하루에 50에서 100 정도? 네네. 그거 외에도 뭐 그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하는 거나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다 보면 좀 더 나왔겠죠. 이 방법을 저희 요즘 추천을 안 드려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방법을 브랜드도 잘 몰랐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잘 몰랐고 열심히 그냥 커피가 맛있으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시작한 거라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스페셜티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뜨게 되면서 확장하면서 2층에서 로스팅을 했어요.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동네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마음껏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곳에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찾았던 곳이 이제 남양주 쪽에 저희 로스터리고요. 1층, 2층 있을 때는 이제 커피 전빵이었다가 거기 가면서 로키나 이름으로 했었는데 스몰 웨딩을 할 때도 이제 로키스럽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디스러운 거긴 한데 우리의 색깔들을 그냥 잘 지키고 묵묵히 그걸 걸어가자라는 뜻이고 우리의 색깔들 중에 하나가 지나친 친절은 베푸지 말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되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네. 계속 사장님 와서 어떠셨어요? 맛이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절한 친절이 좋겠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지 않은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스페이스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로키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적절한 친절이 있다는 거는 적절한 불편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거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다름. 우리는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편하다도 이거는 그냥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겠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더니 그게 이제 어떤 일반 프랜차이즈와 다른 모습으로 형태로 나왔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에서 약간 똑같이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금 뭔가 하고 싶어. 뭔가 표현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의 커피가 저희 스스로도 최고의 커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스러운 커피는 맞아요. 먹고 사람들이 너무 감탄해서 너무 좋은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항상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0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맛이 맞다면 저희는 이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보통 이제 커피 씬에서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브랜딩의 감각이 좋은 회사들이 이 커피의 어떤 맛까지 같이 잡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커피의 맛이 받쳐주면은 이 디자인이나 브랜딩이 좀 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이 디자인이나 브랜딩이 좀 잘하면 거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제 커피 맛이라든지 어떤 본질적인 이 그 품질 자체를 좀 소홀히 하거나 혹은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로우키는 이게 되게 균형이 잡힌 느낌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잘 보셨는데 이게 이제 로우키라는 거 정말 잘 본 건가요? 네, 정말 잘 보셨어요. 그래요? 로우키라는 것의 이제 탄생의 어떤 배경인데 커피 전빵이라는 거는 지극히 저 혼자만의 어떤 색깔과 색채들이 많이 묻어나는 곳이었는데 로우키라는 곳은 이제 실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들과 저의 생각들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좀 더 어떻게 보면 발전된 때 이거 우리가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생긴 어떤 좀 더 하나한 부분이 채워진 그런 건데 원래 실장님도 저희는 커피 맛에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브랜드를 만든 거는 뒤에 저희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커피 맛에 이게 덧입혀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균형 잡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게는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때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냥 커피만 맛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 위험합니다. 이거 절대 위험하고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커피가 맛있으면 사람들 오겠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커피의 맛이라는 것 자체가 손님들한테 가려면 손님이 이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확한 설명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설명할 때 커피 맛으로만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이 커피를 마시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단순히 뭐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그 가게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가게라는 사람들의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손님들까지 종합적으로 어떤 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커피를 소개해서 이분들이 이제 충분히 마시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커피 매니아들은 사실은 소개 내용만 보고 커피 맛이 맛있으면 너무 인정해주고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실은 그런 매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 전빵이나 이런 곳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새롭게 커피를 접근해서 많이 드셔보시고 그 손님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소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더 퍼져야지만이 한국의 커피 스페셜티 시장이 자라고 작게는 저희의 손님들이 더 많이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손님들이 봤을 때 와닿는 그런 접근성이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고객분들한테 알리는 게 그 데이터를 쌓아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들이 많은 음식은 객관적으로 그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치찌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치찌개가 맛있다라고 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릴 때 인테리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미소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영향을 덜 미치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근데 보통 데이터들이 없는 음식 있잖아요. 커피라든지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음식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특정한 모르는 근데 그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맛있는 지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분위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맛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근데 커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페셜티 커피를 고객들이 계속 먹다 보면은 드시다 보면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계속 쌓이다 보면은 커피 애호가 분들은 그런 거랑 별개로 커피 맛을 평가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아직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페셜티 커피를 계속 알리다 보면 그 데이터가 쌓일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부가적인 요소를 제하더라도 맛있는 커피를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오랜만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을 만나서 그때 많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커피 그러니까 음식 전문가 분들이 이제 커피를 평가할 때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커피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신맛은 좀 뭔가 저한테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음식 평론가 중에 전문가들도 커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식습관에서는 아직까지 초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중간의 과정에서 이 새로운 어떤 아직 낯선 커피에 대해서 적절히 잘 조언을 드리고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김치찌개를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라면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홈 바리스타 시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성장하면서 네. 굉장히 맛있는 커피들을 잘 구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미 많이 접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더 빨라지지 않을까. 속도가 더 빨라진 것 속도가 같아요. 더 빨라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카페들은 저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되게 와닿았던 게 커피 선바 처음 할 때는 이강식처럼 이렇게 산미 있는 커피를 제가 이제 일부러 신맛 나는 커피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미 있는 커피라고 얘기하고 안 그러면 좀 오렌지 뉘앙스가 난다. 안 그러면 뭐 좋은 자몽 뉘앙스가 난다. 뭐 한라봉 뉘앙스가 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주문 안 하셨거든요. 네. 10분 중에 한 분 정도? 2, 3년 사이에는. 근데 성수동에 왔는데 성수동이 너무 재밌었던 게 샴페인을 알리기 위해서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주문하시는 사람들 비율 중에서 20%가 샴페인을 주문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열심히 알려서 공짜로 나눠드리고 막 해서 근데 성수동 처음부터 샴페인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40% 정도가 샴페인을 주문하시는 거 보고 샴페인 블렌드를 네. 산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이런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동네가 뭐지? 이 동네 왜 이러지? 3년이 걸렸는데 바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오픈하자마자 그렇게 주문하셔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성수동에는 산미 있는 커피는 일반적이고 다크하게 잘 만드는 그런 커피가 오히려 더 이색적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뭐 그렇게 들어가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겠네. 오히려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동네라고 생각하고 그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고 생각도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양주에서 그렇게 카페랑 로스터를 하시다가 성수로 넘어오신 거는 이제 쇼룸이 필요해서 대부분의 차가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좀 더 많은 일반 대중들이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멀리 가면 이태원이었고 가까운 데는 건대랑 그다음 성수동이었죠. 근데 왜 성수였어요? 다른 건대를 선택 안 하시고? 일단은 실장님이 여기 하자고 했어요. 걸어간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다가 임대가 붙여져 있네 그거를 1초 만에 보시고 이 자리 너무 좋은데 여기 하자라고 지금 그 자리를? 네, 10초 만에 결정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로키가 잘 될 때는 실장님이 맞습니다. 실장님은 새로운 것들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뭐 찾아내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 좋아하시고 저거는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거 좋아하고 성향이 완전 달라요. 이게 제가 전방스럽고 사실은 실장님은 좀 더 약간 좀 빠른 로키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건대라는 공간 자체보다 성수동이라는 공간 자체가 스페셜티랑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수동은 새로 생긴 건물이 가게가 바로 티가 나요. 건대는 너무 그 건물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가게가 새로 생겼을 때 이게 있었나? 닫았나? 그거를 헷갈릴 정도로 되게 많은 가게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와서 하기에는 괜찮지만 하나의 브랜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은 성수동이라 생각하고 그 성수동에 뜨문뜨문 있는 그 가게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좀 빛날 수 있었던 거는 약간의 거리적인 어떤 그 거리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수동이 좀 재밌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쪽이 사실 성수동에서 제일 비주류의 공간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창업하신 그쪽이요? 지금 오면은 거기에 되게 좋은 매장들도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걸 예상을 전혀 못했고 저희는 예상을 못했는데 성수역과 뚝섬역의 중간 정도라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도 약간 그 로키스러운데 숨어 있는 공간 그래서 좋은데 그리고 좀 가격도 그래도 다른 성수의 메인의 길보다 좀 더 저렴하고 결국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다면 각각의 어떤 가게들이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에서 조금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그거를 했을 때 손님들이나 뭔가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그걸 사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소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로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수영모 같은 것들 만드는데 되게 뜬금없는데 제가 수영은 둘 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프리다이빙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걸 수영모는 반드시 필요하고 뭐 한 1년 정도 쓰면 이게 떨어져요. 그럼 수영모 이거 아무나 안 사도 우리가 하면 되겠다. 카페에서 왜 수영모지?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아무도 안 만들었던 거죠. 왜 수영모가 뜬금없이 여기 있어야 하면 저희 사장님 두 분이 수영을 좋아하셨어요. 그럼 스토리가 되는 거군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 가게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재미 요소가 되고 약간 이야기 요소가 된다면 그거를 그냥 계속 추구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커피도 맛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그건 사실 생각보다는 티가 많이 안 나고 매니아 분들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만 좀 알아주는데 저희가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던 적은 있는데 돈이 많이 저희 수중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걸 새로운 곳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런 새로운 것들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옆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어떤 일반인 그러니까 손님들은 계속 후퇴하네 느낌이 들고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지되게 보이고 진짜 몇몇 사람들만 계속 성장하네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속 똑같은 것들 반복한다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내부적으로 뭔가 투자하고 모든 것들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발전되어야지만이 옆에서 봤을 때는 유지되네 이 정도가 생각되는 것 같아요. 1년 2년 사이에는 자기스러운 것들이 어떤 건지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가게가 안정화되고 그 가게가 어떤 색깔을 가질 때까지는 어떻게 됐던 3년 정도의 시간은 약간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가게에 창업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커피 전빵도 우리스러움이 되게 잘 묻어난 거지만 사실은 두 번째 있는 로키라는 그 브랜드가 사실 우리의 좀 더 다듬어진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브랜드 가치를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다 이걸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게가 되었네? 왜 우리는 그랬지? 우리도 역으로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해왔던 거라서 어떤 가게가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빛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쌓아왔던 거, 자기가 뭐 그 실패라고 문을 닫든지 잘 되든지 상관없이 그것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 모여서 어느 순간에 한번 꽃 피우고 빛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카페를 계속해서 버티면서 하고 있는 모든 가게는 나름 성공한 가게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자기를 쌓아가시고 찾으려고 애쓰시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시다 보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